지금 이거는 다시 이제 원래 목조의 돌을 가지고 다시 복원한 겁니다. 박정희 때 이거 헐어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정북을 보니까 백악산이라는 게 한쪽으로 삐딱하게 있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저 조선일보 건물이 보이지만 저것도 남산하고 빗겨 있어요. 백악산 남산하고 빗겨 있는 거를 하나도 의심을 안 하는데, 원래 이제 실록을 보면, 태조실록을 보면 고려 숙종 때 남경 이궁의 신궁의 자리를 보니까 협소하고 그래서 동남쪽으로 비껴서 넓은 땅으로 경복궁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이 납니다. 그러면 동남쪽이라면 반대로 하면 서북쪽이죠. 그래서 그때도 접근할 때 그때는 수도 경비 사령부인지 뭔가가 거기에 진을 치고 해서 접근을 못했어요. 일부 신무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 볼 수가 그쪽 자락이 있었는데, 왜 지금 백악이라는 게 저 삐딱하게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삼각산하고 저기 관악산이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삼각산하고 관악산하고 축선상에 경복궁을 배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악산은 뭐냐면 그냥 경복궁 주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진산이 아니고 주봉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봉이면 산자락에 의지해야 돼. 여러분 시골 가나 어디 가나 가서 중요한 건물을 보면, 옛날 건물을 보면 뒤 산자락에 이렇게 벼랑에 의지해 가지고 앞에 보면 또 산이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산과 산이 마주하는 축선상에 건물들이 다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축은, 이 축선상에 중심축 좌우는 계속 가면서 같이 중요한 임금님과 그의 부인 왕비가 되죠.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바로 그 옆에가 동궁, 왕자라든지 또 저기 왕비 했다가 남편이 사라져가지고 대비라고 물려난 사람들이 그 밖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도전이가 공부 많이 한 사람, 고려 말에 많이 한 사람 중에 그 3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됩니다. 근데 정도전을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스승이 목은 이색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니까 그 글을 보면 제가 탄성을 한 게, 중국의 경전이 여기 광화문 설명할 때 모든 경전 중요한 게 다 나와요. 경복궁 그러면서 거기 설명할 때 온 국민이 당신을 내 장수로 해서 수대체에 복을 빕니다 라는 얘기서부터 마지막에 그 근정전, 사정전, 여기 이런 게, 강령전 이런 게 전부 중국 고전에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걸 갖다가 참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그때 이작 공부 많이 했구나, 나는 언제 하나 그러고 고민했던 때가 제가 젊은 70년대입니다. 그 설명중을 음미해보면 갑자기 경복궁 얘기해서 문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홍범구주가 나와요. 그 서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홍범구주의 가운데가 오복 중에 또 가운데가 강령입니다. 그래서 강령전부터 얘기합니다. 침전, 그러니까 임금과 왕비가 중심이 돼서 설명을 해요. 남존여비라고 항의를 했는데 조선시대도 그러면 남녀라는 거를 거의 동등하게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반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강령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근정전 얘기를 해요. 하나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면서 근정전, 임금이 되면 근면해야 됩니다. 근면. 그건 온 국민이 다 근면해야 되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태하지 말고. 그러면서 정치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설명이 근정문이에요.
전각 이름 앞에 문을, 남쪽에 있는 문을 전각 이름을 땄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또 하나가 이 문에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다 보면 물길이 하나가 쫙 아우를 가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물길을 인공으로 끌어서 저쪽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저기 뭐 고궁박물관 앞으로 해가지고 이 정부청사 건물인가 그로 해가지고 저 세종문화관 앞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합수해서 나가는 물길인데, 물길을 가로질른 거는 그 개념이 인도에서 왕이 즉위할 때 제일 먼저 신관이 머리에다가 물을 떨어뜨려주고 난 다음에 하는 거가, 이게 자꾸만 변해가지고 물을 건집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인도 영향을 안 받았을까? 미안하지만 그리스에 불교가 들어갑니다. 에집트도 들어가고. 불교 영향을 이쪽 중국 이쪽만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일단 영향을 받는데, 수용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물에 관한 거는 거의 여하튼 간에 같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지납니다. 물 지날 때 뭐냐면 그 잡된 생각, 마음을 전부 공고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해치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 개국 초기에는 안 나옵니다. 저 고종 때 하면서 생긴 걸로 지금 추측이 돼요. 근데 가운데 지금 잘 보시면 나갈 때는 가마를 타든지 말을 탄다 그랬죠. 그 주변에 뭐가 있어? 갑사, 호위병, 지금 경호실 같은 애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 가마하고 그거 폭하고 갑사가 가는 폭이 거의 이 폭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거 흉배 찬 놈들 그냥 땅길 아니야. 나갈 때도 땅길. 성리학을 기본으로 한 적에서는 위계라는 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위계라는 게. 자, 우리는 가다가 저기 이제 단층이 지죠? 단층 지는데 가운데 계단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가마 이런 것 때문에 가마를 듣는 가운데 계단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여기 홍문관이고 뭐고 이것들도 가해 계단으로 가야 돼요. 그만치 서열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난 게 성리학자들의 도시이고 건축입니다. 자, 갑시다. 계단은 그럼 개수를 여기부터 봐야 되나요? 어? 계단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2레벨인데 공사하면서 조금씩 오차난 거고,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몇 개인가? 운이 있는 것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여기 네, 하나, 둘, 세 개. 왜 3개? 네 개? 5개? 여기서 그것까지 그렇죠. 5개인 거죠? 아니 왜 갑자기 또 그래? 이상한 질문해. 나 화나게 만들려고 그랬나 봐. 자, 아까 구호 홍범구조 5시 중앙입니다. 중로 있죠? 그게 계단을 5참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월대 쪽에 가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가? 거기는 중국에 여러분 가서 자금성 가서 자세히 봤으면 거기 자금성 이 계단 이게 하는 게 9개로 돼요. 월대가 3단에 9개입니다. 우리 그랬다간 난리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식이 그러고 황제가 사용하는 수가 9입니다. 그 다음에 제후들은 7입니다. 그 수 개념이라는 게 여기 다 깔려 있는데 이따가 강령전에 가서 보면 기고만장할 일이 있어요. 복원한 게. 왜? 아까 그 맥락은 그겁니다. 네.